트럼프는 대환영, 아베는 열등감 폭발, 한국이 놀라운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중대한 문제가 여럿 발생했습니다. 하긴 매년 중대하지 않은 문제보다 항상 중대한 문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0년 들어 1월 초에 불화수소 12-9을 국산화로 성공해버리더니 대구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는 모습으로 전 세계에 우려를 자아내더니 이후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칭찬과 관련된 말을 들었습니다. 단시간에 이처럼 국격이 올라간 나라도 그것도 전염병을 가지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미회담이 다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고 오를 듯 말 듯 해야 실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느닷없이 트럼프가 G7에 초청하면서 G11 구상을 타진해 왔습니다. 한국이 허락하자 일본이 싹수 없게 반대했고 WTO 사무총장에 이명희 산업통상 장관이 도전하자 일본은 또 싹수 없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예의를 갖추어 세상에서 가장 모렴치한 나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독일이 최근 G7 확장에 반대했는데 독일 보고는 별말 안 하면서 일본만 뭐라 했다고 구시렁거리며 뒤끝을 보입니다. 일본은 요즘 심사가 매우 괴롭습니다. 작년 무역보복 이후 한국 뉴스가 나오면 일본 뉴스가 나오면 한국이 거론되며 두 나라가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되면 될수록 그야말로 비교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사일 고체 연료 제한이 풀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녁 9시 KBS 뉴스에 출연한 김현종 차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가 반대급부로 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한되었던 우리 주권을 찾아온 것이다. 반대급부로 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으로 군사 안보 정찰 기능에서 한국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을 때 일본 반응도 변변한 군사위성 하나 없는 한국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언론 기사가 제법 있었습니다. 북한 군사정보를 미국과 일본 군사위성 정보에 많이 의존했고 특히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미국 결정은 사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역량을 시험한다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역량에 대해 미국이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협상이 9개월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시기가 전작권 전환 1차 검증이 합격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주권 반환 시험이라는 굴욕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역으로 미국에 요구할 명분으로 삼아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사거리도 조만간 해제될 거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하자고 하면서 한국군 역량이 커지는 걸 정작 미국이 막으면서 주절거릴 소리는 아니죠. 아마도 핵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제안을 다 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김현종 차장은 뉴스에 출연해 G7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9월에 방미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이 계속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G7은 만장일치제입니다. 반대하는 국가가 있으면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구상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G11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G20처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G7을 놔두고 별도의 G11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처지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G7 국가의 G11에 참여할 거냐는 질문을 반대로 하게 되겠죠. 만약 미국이 G7에서 탈퇴한다는 뉘앙스 정도면 G7은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란과 핵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이란 핵 협정 자체가 효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직 미국은 그런 정도의 위치입니다. G11도 만장일치제가 될 가능성이 커서 처음 가입되지 않으면 초청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하는 이상한 모양을 현 G7 국가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될 때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내에 우격 다짐으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바이든에게도 G11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단독으로 협의체를 만들 결정적 역량은 현재 없지만 그렇게 진행되도록 관련 국가를 설득할 힘은 일본 빼고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한국과 미국 주도로 G7이 아닌 새로운 G11이 탄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무척 짜릿해집니다. 일본이 어떤 발광을 할지, 속타는 중국이 어떤 표정을 할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은 상상이지만 한국은 상상 이상의 것을 거뜬히 해내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 아니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무역보복 후 1년. 아직도 일본은 큰소리 치고 있지만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압류, 현금화를 바라보는 일본 대응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제재를 암시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비자, 즉 여행 비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일본 입국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끔찍하다고 표현한 대로 그 비자 발급 제한을 오히려 반드시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전해진 이런 한국 반응은 끔찍함을 넘어 공황 상태를 불러옵니다. 우리야 일본 여행 불매 자동 실천하는 건 물론 코로나 대응에서 워낙 후진적인 모습과 조작을 보고 있는 터라 안전장치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맥주 못 마시고 일본 여행 못 오면 미칠 거라는 일본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상을 한다는 게 미친 것이죠, 사실. 두 번째, 제재한다는 내용은 일본 대사의 소환입니다. 복귀 날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귀국시킨다는 것인데 부산 일본 영사관에 소녀상이 설치되었을 때도 삐져서 일본 영사가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인가 지나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일본 대사나 영사가 일본으로 가든 갔다가 오든 우리 신문에 기사 한 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떠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약해졌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가장 먼저 자금을 빼서 나간 나라가 일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1997년에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자 모든 나라와 금융기관이 자금을 찾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한국이 무너질 수 있는 경제 급소를 치려고 일본은 준비하고 있었고 주저없이 실행했던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한국 급소에 비수를 꼽습니다. 이는 한국이 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 관계자,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3개월 이내에 한국 반도체가 쓰러지거나 일본에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떠들었습니다. 국내 언론도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이 보는 모습보다도 한국 스스로 보는 모습보다도 강하고 빠른 대응관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일본이 보복할 거라며 밝힌 내용에 대해 거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현실입니다. 사실 일본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방 분야, 즉 군사 분야입니다. 언제나 압도적 차이를 지녔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일본 방위성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를 걸고 언제든 마음먹으면 차지할 땅이라 생각하던 일본이 작년 무역보복 이후 냉정하게 한일 간 군사력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평가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두 나라 전투력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일본에 상륙하는 순간 일본은 지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일본은 들어야 했고, 최근 퇴임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질문하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하며 전투에 임하는 준비 자세, 훈련의 정도, 전술 수행 능력에서 전투기나 함정, 잠수함, 기갑부대, 특수부대 모든 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냉정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국에서 본토를 타격할 무기가 한국은 있고 일본은 없다. 미사일 이야기입니다. 한일 간 사이에 좁은 바다에서 일본의 군은 한국 미사일을 피할 수 없다. 일본 전투기는 설령 한반도로 간다고 해도 방공망을 뚫고 미사일을 뚫고 몇 대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일본 육군이 한국 육군을 만난다면 제대로 된 전투도 어려울 수 있을 만큼 전력 차이가 크다. 일본에 우수한 이지스함이 있고 준항모도 존재하고 잠수함 수가 더 많고 전투기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주한미군 전 사령관들은 그런 결과를 주저없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 유튜브 인공지능이 제한을 걸 테니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